자, 교재는 679페이지 1제입니다. 자, 1번 올해 승진 문제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요. 정답은 2번. 자, 일단 옳은 것은 기억, 리을 동그라미. 자, 기억번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 그럼 흡수가 됩니까? 업무방해죄 행위 태양에는 폭행이 없어요. 그래서 흡수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가불적 수반행에 해당되어 업무방해죄에 흡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맞는 지문이죠. 자, 2번.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는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형평을 고려해서 형 감경 면제할 수도 없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자, 2번. 두 명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공직방해 되는데요.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의 개수는 공무원의 수를 갖고 따집니다. 두 명의 경찰관이기 때문에 두 개의 공직방해 되는데요. 이 폭행을 가한 것이 자연 사회관념상의 행위가 한 개로 봐요. 그래서 하나의 행위로 죄를 두 개를 저질렀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 되죠. 호갈에서 하나의 공직방해다. 틀렸습니다. 공직방은 두 개인데 상상적 경합이 되는 거예요. 자, 상습 사기죄에서의 S벽은 동종의 수법, 이종의 수법 모두 포함하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2번 법형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2번. 자, 먼저 1번. 자, 불가불적 수반행이란 흡수관계다. 맞고. 자, 그래서 논리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 정연적으로 다른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맞아요. 자,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 받으면 사기죄 기수가 돼버리죠. 자, 그 판결 확정문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리하면 이것이 공정중조 원본 등 불실 기재죄가 됩니다. 또 다른 죄가 됩니다. 그래서 경합범이 돼버리죠. 별도로 죄가 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자, 2번. 단차자 등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상대방을 기망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기죄가 되는 거잖아요. 돈은 그 단체에 귀속되는 것인데 그 단체의 대표자 등이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횡령하였다면 여기서는 뭐가 됩니까? 회사에 대한 횡령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기죄 하나, 횡령죄 하나, 피해자도 다릅니다. 그래서 경합범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횡령죄가 성립하게 되고 불사가 아니다. 그렇죠. 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범죄로 인해서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합니다. 쭉 보시고 자, 그 불가불적 사후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해서 취득한 물건은 별도로 작물이 될 수가 있죠. 자, 종친회 회장인 피고인 그랬어요. 회장인 피고인이 밑에 줄에 종친회를 피공탁죄로 하여 공탁된 수용 보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하였다. 이 편취가 뭡니까? 사기죄가 되죠. 횡령하였다. 그럼 이것이 별도로 횡령죄가 될 수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일단은 사기죄는 돼요. 자, 그 밑에 가보면 여기까지가 사실관계인데요. 여기서 종친회를 피해자란 사기죄가 되는데 그 후에 종친회에 대하여 공탁금 반환을 거부했을 때 이 거부한 것이 반환 거부를 한 것이 이것이 횡령죄가 될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8번 뭐라 그래요? 이때는 횡령을 반환을 거부했다고 했을 때 새로운 법익을 침해가지 아니한 불사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봤어요. 될 것도 같은데 그렇죠? 될 것도 같은데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2심까지는 된다 그랬어요. 된다 그랬는데 판례는 대법원 판례는 이것이 불사가 된다. 그래서 별도로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았고 제가 이 판결을 찾아봤습니다. 판결 찾아봤는데 요 외에는 그 이유를 달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불사가 된다. 좀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3번 갈게요. 자, 불사가 해당되는 것은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답은 1번이죠.
자, 대표이사가 자신의 채권자에게 회사 명의 정기인 예금의 질권 설정해 주었다. 개인 채권자인데요. 자신의 개인 채권자인데 왜 회사 돈을에다가 질권, 담보권을 설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것이 이제 질권 설정하면 여기서 배임죄 기수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정기 예금 통장이다 보니까요. 이제 변제기가 도래를 해야 되잖아요. 도래를 할 때 이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동의를 해줍니다. 동의해주면 이제 통장에서 그 채권만큼의 돈이 인출되어 나가잖아요. 근데 이 동의해서 역시 인출될 때 이것은 새로운 피해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배임죄 기수에 대한 새로운 피해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사가 된다. 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2번 대마를 매입했으면 대마 매입한 부분에 대한 죄가 되겠죠. 대마 뭐 매수 수수죄 이런 것 그렇죠? 요 대마를 소지하게 되면 소지죄라고 별도로 처벌합니다. 근데 일시적 소지가 아니라 이틀 이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 소지가 아닌 거죠. 일시적이라 볼 수 없겠죠. 그래서 별도로 소지죄라고 따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매입했다는 부분에 대한 수수죄 그리고 소지죄 경합범위 되어버리죠. 자, 3번 절취했으면 절도죄가 될 것이고요. 부정사용했으면 부정사용죄가 될 겁니다. 보호법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각각 별도로 죄가 됩니다. 절도했으면 절도죄가 되는 것이고 번호판 함부로 떼어내지 못하죠. 자동차관리법 위반죄가 되어버립니다. 보호법도 달라서 죄가 각각 성립하게 됩니다. 자, 문제 4번 판례가 일죄로 인정한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일죄는 종류가 많죠. 뭐 포괄일죄도 일죄인 것이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동그라미, 비읍 동그라미. 일단 기억번. 자, 보관 중인 자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면 횡령죄 기수가 돼버리죠. 그리고 이 부동산을 매각해버리면 새로운 법익 침해가 있는 거잖아요. 더 큰 법익 침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다시 별도로 횡령죄가 돼버려요. 그래서 횡령죄 하나, 또 다른 횡령죄 하나. 그래서 횡령 더하기 횡령 경합범위 돼버립니다. 그래서 일죄가 아닌 거죠. 자,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고 있다면 보관죄가 됩니다. 보관죄 기수가 돼버리죠. 여기서 이미 처분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기 때문에 불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니은 동그라미. 디귿번 절취했으면 절도죄 하나, 소지했으면 별도로 소지죄 하나 경합범위 돼버립니다. X. 자,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면 배임죄가 돼버리죠. 자, 그 후에 일단 끊고요. 자, 그 후에 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서 임의로 인출했다고 하면 별도로 횡령이 돼버리죠. 그래서 배임죄 따로 횡령죄 따로 경합범위 돼버리기 때문에 X가 됩니다. 수개의 등록상표, 상표권 침해 행위가 각각 수차례 계속되었기 때문에 수개의죄가 되는 거죠. 일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X. 자, 음주 상태로 운전하였다. 1차 사고를 내고 계속해서 2차 사고를 내었다. 음주운전죄는 계속범위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 음주운전죄가 되어버렸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포괄일죄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비읍범 동그라미.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자, 바르게 된 것은 그랬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일단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리을, 동그라미. 자, 기역번. 보이스피싱 범죄네요. 이건 사기죄, 강론 가면 사기죄에서 아주 중요하게 최근에 많이 나오는 판례인데 그 범인 갑이 A를 기망하여 A 돈을 사기 이용 계좌로 이체받아 인출했다는 것인데 사기죄는 되지만 이체받은 돈의 인출행위는 불사가 되는 것이므로 그렇죠?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잖아요.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기 때문에 이 돈을 인출했다고 해서 별도로 횡령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 일죄가 됩니다.
의뢰받은 자가 보관하고 있죠. 보관하면 보관죄가 되고요. 의무처분했다고 했을 때 이 의무처분 자체는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기 때문에 불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보관죄의 일죄가 됩니다. 자, 제1범죄 행위가 있고 제2범죄 행위가 있는데 가운데에 압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압수 전과 압수 후는 고의가 달라요. 그래서 죄가 각각됩니다. 경합범위 되어버립니다. 불사가 되지 않아요. X. 틀렸습니다. 열차 승차권을 절취하면 절도죄가 될 것인데 자기 것인 양 창구에 가서 환불을 받았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코레일 측, 이 열차, 코레일이죠, 코레일. 코레일 측에서 손해가 났습니까? 손해가 나지 않았죠.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팔면 되니까요. 그래서 요 창구 직원으로부터 속여서 환불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기 때문에 불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절도죄 일죄만 될 뿐입니다. 6번 가죠.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3번. 자, 1번도 뭐 강론 가면 많이 나오죠. 자, 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했다. 이때 피해자 승낙했잖아요. 그렇죠? 협박을 해서 달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겁을 먹고 주었단 말입니다. 주었기 때문에 사용 권한을 승낙받은 거죠. 자, 이 승낙받아서 현금을 인출했다라고 했을 때 이 현금 인출은 승낙받아서 인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절도죄가 되지 않고 뭐밖에 안 됩니까? 카드를 협박해서 뺏었기 때문에 카드 자체에 대한 공갈죄밖에 안 돼요. 자,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가 있는데 이것은 흡수관계가 아니라 별도의 죄가 되고 실체적 경합범위 되어버리죠. 자, 3번. 자, 뇌물죄, 직권남용 두 가지 죄에 모두 해당되는데 이것이 행위가 한 개라면 그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하였다. 요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한 것이 한 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항사항적 경합이 되어버리죠. 옳은 지문. 자, 4번 풀었죠? 폭행이 업무방해죄에 대한 수단이 되었다 하여 업무방해죄 이 수단에는 폭행이 없어요. 그래서 흡수관계가 아니다. 별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불가불적 수반행위가 되질 않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상상적 경합은 뭐뭐를 말하고 법적 경합은 뭐뭐를 말하는데 여기까지 맞아요. 일제냐 수제냐는 보호법익과는 관계없이 구성요건적 평가 측면만을 고려해서 판단한다. 관계없다는 말이 틀렸죠? 일제이냐 수제인가는 보호법익 그리고 구성요건 평가 모두 다 따져서 판단합니다. 2번 단일 계속된 범위 아래 반복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계획불이권을 편취했다고 했을 때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포괄일지가 된다. 아니죠. 피해자 수에 관계가 있죠. 그래서 피해자별로 포괄해서 일죄가 됩니다. 자, 3번 상습범을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경합범이다. 맞아요. 상습범을 처벌하는 것은 상습범 처벌 규정이 있을 때 상습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할지라도 처벌 규정이 없다면 그것은 경합범에 불과합니다. 같은 방에 밀어넣었다. 많이 봤죠? 같은 방에 밀어넣어서 협박죄를 한 번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사항사항적 경합이 되는 거죠. 실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한 개이기 때문에. 8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4번. 자, 무면허 운전은 계속범위죠. 그쵸? 그래서 여러 날에 걸쳐서 아니죠? 아니죠? 무면허 운전은 행위표준서를 취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운전한 날마다 하나씩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 날에 걸쳐서 무면허 운전 행위를 반복하였다 했을 때 이것은 포괄일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면허 운전 행위를 한 때마다 하나씩 죄가 되는 거죠. 경찰관의 폭행을 가했다 했을 때 우리 준강도 할 때 배우는데 상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이 되죠. 폭행은 여기도 한 번 있고 여기도 한 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합범 처리합니다.
2명 경찰관이기 때문에 공직방은 2개의 죄가 되는데 사회관념상 행위가 1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포괄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이 되는 거예요. 죄가 2개이고 행위는 1개이기 때문에. 자,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죄와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실체 경합이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